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방송 강사TV 박윤재, 박정아, 김미애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미애 강사님을 또 모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초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강사들은 꼭 대학원을 나와야 될까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기서 대학원 나오신 분, 저요. 저만 없네요? 네. 대학원을 나오신 분도 있고 안 나오신 분도 있으니까 나온 사람 입장에서 강사 활동할 때 뭐가 좋은지 나쁜지 그 다음에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온 사람대로 뭐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김미애 강사님은 왜 대학원 나오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강단에 꼭 서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대학교 강단에 서려면 석사 학위는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대학원을 가게 된 거였어요. 저는 학벌 세탁? 네. 너무 솔직하다. 제가 강의를 꽤 그래도 오랫동안 했잖아요. 네. 교육이라는 거를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가르쳐 준 적이 없이 대부분 강사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교육학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고 제대로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강의를 하면서도 좀 늘 2% 부족하다? 이론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대학원을 갔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학원 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안 가도 되는 걸까요? 저는 추천. 저도 추천. 왜냐면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추천할 것 같은데 프리랜서 강사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필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강사가 석사냐, 책을 썼느냐 이 두 개를 안 할 거면 그걸 능가할 수 있는 정도의 강의력이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무언가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기업들은 강사를 컨택할 때 프로필을 보고 선택을 하잖아요. 맞아요. 조건이 다 비슷비슷한 강사다. 그러면 기왕이면 석사 출신을 저는 뽑을 것 같거든요. 석사를 했다 안 했다가 그 사람의 강의력을 뒷받침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했다라는 그런 열정은 좀 높게 사주고 싶고요. 특히 뭐 MBA 같은 데 들어가면 강사들끼리 그 네트워크도 사실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 인맥을 좀 쌓으면서 비즈니스 연결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뭐 그런 것들을 따지면은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애 강사님은요? 저도 대학원 가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저는 사내 강사로 근무를 하면서 대학원을 다녔는데 내가 현장에서 익혔던 그러한 것들을 이론에 접목해보면 상상 그 이상으로 좀 재미있더라고요. 다만 학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맞아요. 대략적으로 학비와 이동 경비 뭐 등등등이 있잖아요. 네. 계산을 해봤더니 4천만 원 중반이더라고요. 맞아요. 경제적인 거 그리고 또 시간적인 거 좀 고려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학교 들어갔을 때 첫 학비가 입학금까지 해서 700만 원 가까이 들어갔고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600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요? 교재비 들어가죠. 주차비 들어가요. 고정 주차 해야 되니까 밥값 들어가죠. 들어야지. 그러면 만만치가 않은데 그래서 대부분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다 대출을 받아요. 근데 일단은 학자금 대출 자체가 워낙 금리가 싸기 때문에 이거는 돈이 있는 사람도 다 받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갖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받는 게 아니었죠? 네. 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석사 학위를 땄더니 뭐 학사 학위보다 페이가 좀 올라갔나요? 조금 미세한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사내 강사에서 이제 프리랜서로 외부 강의를 했을 때 좀 석사학위라고 그랬더니 아주 조금 더 올려주시고 더 많이 찾아주시고. 공공기관은 학위에 따라서 정해져 정해져 있죠. 있긴 해요. 저는 사실 체감은 하진 못했는데 석사 출신을 정서적으로 우대한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정서적으로. 교육을 하러 갔는데 그 담당자가 어휴 이 빡센 서강들을 다 나오셨네요 이러면서 학교가 주는 그 이미지 우대받는다라는 생각은 있었고 이 석사냐 아니냐를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데는 대학교 학기 강의 갔을 때 석사가 아니면은 아예 지원도 못하는 곳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박정아 강사님 전에 기업에서 강사 섭외할 때 네. 관련 교육에 관련 석사 학위 있는 강사님 찾으셨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맞아요. 식으로 피사. 맞아요. 그리고 보수적인 기업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논문을 쓰냐 마냐 논문 때문에 난 너무 죽겠다. 나 이러다가 정말 뭐 되겠다 이러다가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신데 맞아요. 논문을 쓰는 대학원과 쓰지 않는 대학원이 있죠. 어떠셨어요? 저는 당연히 논문 쓰는 대학원을 추천드려요. 무조건이야. 논문을 쓰다 보면 정말 토 나올 정도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날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몇 개월 사이에 내 자신이 정말 많이 성장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내심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서 작업 능력도 업그레이드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이슈를 맞닥뜨렸을 때 생각하는 사고가 좀 많이 넓어진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미애 강사님은 논문 쓰고 나서 바로 책 썼잖아요. 아, 예. 되게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엉덩이가 많이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거는 논문 쓸 때 입학 동기분들이랑 같이 쓰셔야 돼요. 네. 아니면 정말 외로워지고 이게 한번 놓치고 나면 계속 놓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한번 놓치고서 한 학기가 아니 2학기 있다가 논문을 마무리를 했거든요. 정말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교수님을 중간중간 계속 찾아뵈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면은 잘 안 만나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둘, 셋 날 잡아서 며칠날 가겠습니다 하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방문해서 셋이 한꺼번에 봐주시는 경우도 많아서 혼자 쓰는 것보다는 같이 쓰는 게 훨씬 좋고요. 논문을 쓰고 졸업한 대학원생과 그 다음에 논문을 안 쓰고 졸업한 대학원생끼리의 그런 미묘한 신경전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논문을 쓴 사람들은 어디 논문도 안 썼는데 졸업 특수대학원 나왔니 일반대학원 나왔니 그것도 또 미묘하게 그 있잖아요. 미묘하게 맞아.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제 아는 동생이 되게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인데 저한테 언니 차라리 논문을 쓸 바에야 내 개인 저서를 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논문을 추천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논문은 대학원 안에서 썼을 때 빛나고 책은 사실 언제든지 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교수님들한테 엄청난 지적질을 받으면서 성장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글쓰기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논리적인 사고 이런 글쓰기가 되는 이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10년이 딱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냥 논문 쓸걸 그 생각을 나중에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정화 강사님은 그 힘든 서강대에서 논문도 1등하로 졸업하셨잖아요. 그쵸. 네, 상을 받았죠. 논문상을. 네. 제 주변에 사실 대부분은 네. 서강대, 뭐 고대, 연대, 중앙대, 그리고 학과도 경영, 뭐 심리, 뭐 되게 많이 여러 가지로 좀 나뉘시는 거 교육대학원도 그렇고요. 네. 보통 강사님들 많이 가시는 데가 이제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많이 가시는데 상담심리 쪽은 학사부터 해야 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요. 저도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렇죠. 네. 심리 쪽은 기초가 잘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아나운서나 리포터 출신의 강사님들이 스피치 교육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언론정보대학원 쪽 되게 많이 가시고 그다음에 이미지나 컬러 분야의 강사님들은 디자인대학원.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서비스 경영대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CS 강의를 오래 하신 분들은 거기를 되게 많이 가시는데 제가 거기를 갈까 서강대의 교육대학원을 갈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교육대학원 쪽으로 틀었지만 40이 되고 50이 되어서도 서비스 교육을 하고 있을까? 서비스 경영 전문 대학원보다는 교육대학원이 조금 더 포괄적이고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를 막 시작하신 강사님들이 바로 대학원을 가는 건 비추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어느 정도 해보고 내가 이쪽 분야를 앞으로도 계속 가겠다. 이 분야는 나의 전공 분야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대학원의 전공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고 후회를 좀 덜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냥 MBA나 가야 될 것 같아요. 윤진 강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학을 배워서 학자가 되는 길보다는 경영을 하는 쪽으로 가셔야 될 수도 있어서 저는 교육공학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오. 교수 설계하고 이런 것들. 윤진 강사님도 어쨌든 사업을 하다 보니 내가 MBA를 가야겠다 이렇게 굳혀진 것처럼 너무 섣불리 처음부터 대학원 전공을 덜커덕 선택하셨나요? 네, 저는 딱 강사 3년차 됐을 때 갔죠. 근데 그때는 정확히 내가 어떤 분야의 강의를 해야겠다라는 게 성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대학원을 가게 되었죠. 그래도 후회는 안 하시잖아요. 네, 사랑합니다, 교수님. 매일 회차별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고백을 많이 찾아주세요. 사내 강사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와 좀 사전에 꼭 조율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안 보내주는 데 있어요. 저 그래서 회사 그만뒀잖아요. 진짜? 왜 이렇게 그러세요? 극단적이야? 왜냐면 그 회사는 강사님들이 초대졸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또 학사였고 근데 또 대학원을 간다니까 당황한 거죠. 워낙 이제 강사님들 간의 그 분위기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사내 강사님들은. 두 번째로는
사내 강사님들은 전국 출장이 있는 회사가 많죠. 뭐 일주일에 2번 학교 때문에 출장을 못 가게 되면 회사에선 손실이잖아요. 그치. 부득이하게 정규직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뭐 후회는 없어요. 더 좋은 회사를 입사를 하게 되었고. 네, 민 강사님 제가 듣기로는 학교 되게 어렵게 멀리 힘들게 다니셨다고요. 그게 논문을 놓치고 나니까 네. 동기들이 먼저 졸업을 해버렸죠. 같이 논문 쓸 친구들을 찾기가 힘들었고 또 이렇게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광주에서 그럼 서울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밤에 12시까지 논문 쓰고 새벽에 교육 가고 오후에는 학교 갔다 오고. 서울에. 이야, 열정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진짜 대학원 선택할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리예요. 맞아요. 진짜 무시 못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대학원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일도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도로에서 버려지는 시간 진짜 무시 못하거든요. 아니면 테슬라 사요. 자율주행차. 네, 많이 벌겠습니다. 큰그림이시네요. 대출부터 먼저 갚겠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3단계 가기 직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상황에서 대학원 예전 같지 않죠. 온라인 수업에 대한 좀 생각은 좀 어떠세요? 대학원은 진짜 공부뿐만이 아니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온라인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잃는 게 더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 남동생이 작년에 고려대학교 MBA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조금 휴학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 남동생은 사업가고 MBA에 가서 사람들끼리 어떤 네트워킹? 그 다음에 그들 사이에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또 얻는 인사이트도 대단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지금은 사이버 대학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비가 거의 1,000만 원? 맞아.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이 돈을 내고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건가?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제 주변의 분들도요, 학교를 좀 휴학하신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쵸. 졸업이 좀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저는 솔직히 온라인 수업이냐, 오프라인 수업이냐 이것보다는 내가 왜 이 학교에서 왜 이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도대체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수업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뭐 자세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막연하게 대학 강단에 쓰고 싶었으니까 학위 취득을 위해서 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오프라인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네, 학교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께서 저보고 네. 뭐 미애 선생은 뭐 행사 때만 보여. 네, 정말 한두 푼이 아니에요. 맞아. 내가 왜 이 학교에 왔는지 목적이 진짜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저 내년에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무조건 등록을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엔 제가 또 석사에 들어간다면 리얼리티한 석사의 이야기들을 좀 한번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럼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